자, 오늘은 시장 악화 기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최근 금융 위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통계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홈 모기지 시장이 한 10조 달러 시장으로 보고요. 이 중에 이제 토탈 서프라임 모기지가 한 1.2조 달러,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된다고 봐야죠, 대략. 그런데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중에서 이제 서프라임 위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 부도가 났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600 빌리언 달러가 될 겁니다. 이 중에 한 부도가 난 서프라임 모기지 중에서 담보 가치 중에 50%가 날아간다고 보면, 즉 부도가 났을 때 한 반 정도가 회수된다고 보면 300 빌리언 달러가 될 텐데, 굉장히 이거는 최악의 케이스를 상정한 거죠. 그러면 이 300 빌리언 달러는 어느 정도의, 물론 이게 작은 수치는 아닌데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대비로 봤을 때는 한 2%에 불과 2%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즉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안 좋을 때 어떤 하루 변동치 정도의 손실 액수인데, 요 액수 때문에 작년에 전 세계 금융위기로 발전이 된 것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서프라임 위기의 서프라임 부실 정도가 물론 300 빌리언 달러면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미국 금융시장 사이즈를 고려할 때에는 상대적으로는 작은 수치란 얘기죠. 2%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줬으면 하는 통계고, 두 번째 통계는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에 노출된 금융기관의 손실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상업은행이 18%나 노출되어 있고 헤지펀드도 많이 노출되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국계 은행들도 12%나 노출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보험회사는 23%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다 서프라임 모기지에 노출되어 있고, 재미있는 거는 이 투자은행 같은 경우가 2008년도 금융위기 기간 중에 아주 제일 뉴스미디어에 떠오른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프라임 모기지에 노출된 정도는 5%에 불과하다. 이 상업은행은 훨씬 더 많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은행들이 베어스턴스니 무슨 또 리먼 브라더스니 메릴린치니 이런 금융기관은 다 망했거든요. 인수합병된 기도 했지만, 근데 실제로 서프라임 모기지에 노출된 정도는 5%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은행 섹터가 영어식으로 와이프아웃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시장 악화 기제, 마켓 앰플리케이션 메커니즘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의 마켓 앰플리케이션 메커니즘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1987년도 블랙 먼데이 당시에도 시장 악화 기제가 있었다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보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풋옵션을 만드는 거죠. 신테릭하게 풋옵션을 만드는 건데, 그때 풋옵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옵션 델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요 빨간 게 이제 풋옵션, 요 파란 선은 소프트 플로우인가요? 요 까만 선은 하드 플로우라고 하면, 요 빨간 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풋옵션 델타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만큼의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신테릭하게 풋옵션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과정에서는 거래 비용 때문에 풋옵션 델타, 이 옵션 델타만큼의 주가지수 선물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게 되는데, 무위험 채권을 사게 되는데,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재미있는 거는 말이죠,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풋옵션 델타 값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될 주가지수 선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주가지수 선물이 더 많이 팔려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지수 차익 거래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가지수 선물을 사고 주식을 또 팔게 됩니다. 근데 주식을 또 팔게 되면 주식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풋옵션 델타 값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가지수 선물을 더 많이 팔리게 되고, 이런 식의 그 메커니즘이 결국은 87년 주가 대폭락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지수 선물이 많이 팔리게 되면, 주가지수 선물이 더 많이 팔리게 되면 풋옵션 델타 값이 커지고 팔아야 될 주가지수 선물이 커지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 보험 1에 의하면 주식 가치가 떨어질 때 풋옵션 델타 값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팔아야 될 주가지수 선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보험 1의 설명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팔아야 될 주가지수 선물이 많아지니까 주가지수 선물이 저평가되고, 주가지수 선물이 저평가되면 상대적으로 지수 차익 거래에 의해서 현물 주식이 더 많이 팔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지수 차익 거래의 설명입니다. 현물 주식이 많아진다. 현물 주식이 더 많이 팔리게 되면 그 다음에 세컨드 라운드의 포트폴리오 보험이 또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풋옵션 델타 값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지수 선물이 더 많이 팔리게 되고,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근데 지수 선물이 더 많이 팔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수 차익 거래에 의해서 이제 현물 주식이 또 팔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 대각선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반복되면서 결국은 주식을 폭락시켰다 하는 것이 이제 블랙 먼데이의 시장학과 기재의 내용입니다.